예, 총장님,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우리 중앙은행의 그 기후위기 대응 그 관련해서 한국은행의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이 규모가 그 녹색 금융 차원에서 보면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점 지적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도 녹색 채권 발행과 관련해서도 우리나라가 상당히 떨어져 있다,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이 제한적이죠. 우선 외화 자산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다른 금융 그 감독기관과 협력해서 국내 금융기관들이 그쪽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있었고, 그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금융중개 지원 대출 이 방식이 있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그 비중을 늘려나가는 노력을 하겠다는 의지를 명확하게 해주신 거죠. 예, 외화 자산은 지금 현행 재행 중이고요. 기관과의 협조뿐만 아니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중소기업 대출을 녹색 채권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런 방안도 지금 감독기관 논의하고 있고, 아마 금중대의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이걸 어떻게 고려할지 고민 중인데요. 예. 사실은 금중대 지원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은 사실 채권을 발행하기는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녹색 채권으로 도와주기는 현실적으로는, 그러니까 일종의 녹색 기업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거죠. 예, 녹색 예. 기업이 되면 모르는 녹색 채권은 예.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녹색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더 늘려나가야 된다, 비중을 늘려나가야 된다, 그런 취지입니다. 예. 어떤 그런 의지를 명확하게 저는 확인을 하고 싶고요. 또 그것이 구체화돼 주시고 구체화시키고 나중에 그런 결과들을 국회에 좀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내수 확대와 자영업 문제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자영업 저희들이 이제 지역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나게 되는데 메시지가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제는 정부가 돈 빌려준다는 얘기 좀 하지 마라. 매출을 늘려줘야지. 매일 만나서 그 정부에서 발표하면 돈 빌려준다는 얘기밖에 안 한다. 그런데 이미 빚더미에 얹혀 있는 빚더미에 지금 눌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빚 내준다라는 얘기 하지 말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폐업하고 싶어도 빚이 져서 폐업을 못한다, 이 얘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 메시지인데, 아까 보고서를 보면은 적극적인 채무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거는 채무의 탕감까지를 포함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이 부분은 저희 업무가 아니고 금융위 금감원 쪽. 아니요, 그러니까 보고서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 저희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는 채무 조정이 그렇게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죠? 예. 그러니까 채무 조정이라는 게 빚 탕감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근데 그게 어느 범위까지 탕감을 해주고 뭐 이런 규모가 있을 거고 어느 라인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일반적으로 포함하고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큰 틀에서는 포함하고 예, 있습니다. 예. 그거는 저는 아주 좋은 방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매출을 어떻게 늘릴 거냐의 문제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내수가 지금 부진하다라는 내수 침체라는 얘기를 많이 하면서 그 가장 큰 고통이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다, 자영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정작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출해 주는 것 외에는 어떤 대책도 내놓고 있지는 못해요. 생각하시는 자영업 대책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채무 조정 외에? 저희는 기본적으로 앞으로 금리가 계속해서 내려가면 당연히 경기와 자영업자한테 도움이 될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제가 보기에는 총장님께 너무 낙관적이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은,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번 그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은 지금 총소득의 분배를 보면은 이거는 장기적인 곡선입니다. 정부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기업의 비중은 점점 늘어나고 있고, 가계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나 기업의 투자는 국내 마이너스고 지금, 그 다음에 정부는 건전 재정을 핑계로 해가지고 돈 쓸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결국 가계가 소비를 해야 되는데 가계는 쓸 여력이 없죠. 물론 금리는 내렸죠. 다음 거 보여주시죠. 우리 의원들이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처분 가능 소득이 2023년 이후로 밑으로 급격하게
사람들이 왜 소비 안 하냐 그러면 금리와 높은 물가 때문이라 그래요. 저거는 뭐냐면은 누적 물가입니다.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 총지수를 보면은 약 10 정도가 올라 있고 그다음에 근원 물가 지수도 그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가 상승률은 떨어지고 있지만 이미 2년 사이에 엄청난 물가가 올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다음에 넘겨보세요. 예. 이거는 뭐냐면은 소비하는 사람들조차도 국내에서 소비 안 하고 외국에 나가서 소비하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국내 소비는 거의 비슷한데 해외 소비는 급격하게 올라가 있어요. 뭐냐면은 쓸 수 있는 사람이 쓸 돈이 없고 그 다음에 쓰고 싶어도 물가가 너무 올라가지고 쓰기가 힘들고 쓸 수 있는 사람들은 국내에서 안 쓰고 외국 나가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내수가 당장에 늘어날 수 있는 기반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極히 제한적이라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점진적인 내수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고 2% 초중반의 성장률이 예상된다라는 판단이 제가 보기에는 대단히 낙관적이다. 그렇게 제가 판단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그 최종적인 고통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그 고통을 오로지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민주당은 민생 지원 대책이라는 걸 내놓고 그 핵심적인 수단으로 지역 상품권이라는 방식을 저희들이 제시를 하고 있는 거죠. 가장 성공한 지역이 어디냐? 군산이에요. 이재명 대표가 했던 성남보다도 더 모델이 되는 지역이 군산이에요. GM코리아하고 현대중공업이 그 사업장 폐쇄했을 때 지역 경제를 살리고 자영업자들한테 가장 큰 도움을 줬던 게 바로 지역 상품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모델로 해가지고 소상공인 연합회에서 2019년도에 지역 상품권을 대대적으로 발행해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고 그것이 중앙정부가 받아들여져서 코로나 때 25조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한다면은 지금 이 내수 확대가 너무 지극히 제한적인 상황에서 자영업자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그래서 이 지역 상품권이라는 그런 수단을 다른 수단이 없다면 그거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의견을 말씀해 주시죠. 의원님 말씀 잘 들었고 지금 계속 말씀드린 대로 저는 지역 상품권을 기본적으로 타겟된 재정 정책으로 해석합니다. 그래서 그 재원이 어디 올지를 생각해서 저는 타겟된 재정 자영업자를 통한 이 타겟에서 하는 재정 지원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역사랑 상품권의 연역까지 포함해서 아주 잘 질의해 주셨습니다.